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20%의 국민이 제외됩니다. K방역은 일부 국민의 참여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크든 작든 각자의 자리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국민 모두 동일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더하고 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제외된 고소득자들은 소득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만이 정책의 목표는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경기 회복을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이 원인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이 기존 지출을 대체하여 저축될 뿐이고 추가 소비 증대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전부 소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문제일 뿐 당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전 국민 보편 지급이라는 전향적 판단을 즉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조선일보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성매매 범죄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를 떠올리게 하는 사파를 사용했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의하면 역시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사파도 사건 기사에 부적절하게 사용해 허위 조작 정보를 이용한 보도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진실을 왜곡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공정한 보도를 하여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닙니다.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1일 미디어 혁신 특위를 발족하고 허위 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입법을 통해 피해 구제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